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매스 밸런스 강의에 이어서 ISCC 관련된 강의를 몇 차례 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원재료가 ISCC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점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재료라 함은 ISCC 인증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원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료 중에서 인증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원료를 원재료, raw material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원료는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ingredient라고도 하고 feedstock 뭐 이렇게들 부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원재료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ISCC 인증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순환경제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바이오 경제 부분도 ISCC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순환경제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이 원재료가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ISCC 인증의 그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죠. 폐기물이란 소지자가 버리거나 버리려고 하거나 버려야 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버려야 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폐기 처리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폐기물, waste라고 하고요. 이런 폐기물이 ISCC의 원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전에 보았던 폐기물의 정의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정상적인 물질을 폐기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금지됩니다. 이건 매우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폐기물의 정의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변경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멀쩡한 물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폐기물을 혼합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폐식용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식용유가 지금 원재료가 부족해요. 그러면 멀쩡한 식용유, 정상적인 식용유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거기다가 폐식용유를 혼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그냥 못 쓰죠. 폐기물이 되어버리죠. 그렇지만 그것은 ISCC 원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물 부분이 나옵니다. residue라고도 부르고요. byproduct라고도 부릅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산물이란 무엇이냐? 공정의 목적으로 삼는 주제품과 부제품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제품이 어떤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목적은 그 제품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산할 때 그때 같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정의 목적이 아닌 어떤 공정의 목적은 제품입니다. 근데 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물질, 그것이 바로 부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산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농업적 부산물과 가공에 의한 부산물. 그러니까 농업 부산물, 가공 부산물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왜 나누느냐? 먼저 여기서 농업적 부산물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농업하면 상추 심고, 배추 심고, 벼 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축산업, 그 다음에 수산업, 임업 이런 걸 다 포괄해서 농업적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적 부산물과 가공 부산물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분을 왜 하느냐 하면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공 부산물은 사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났을 때 의도치 않게 발생한 어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폐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원료로 간주하여 다시 어떤 원재료로서 간주하여 어떤 프로세스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의 원재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석유화학 물질에 의한 원재료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권유되고 있는 ISCC에서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업적 부산물은 아니냐? 농업적 부산물은 농사 짓고 남은 볏짚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농사 짓고 나면 이제 그 알곡만 가지고 나면 남는 부산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농업적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가공 부산물과 똑같이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ISCC에서는 아까 제가 바이오 경제와 순환 경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농업적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경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아무 농산물이나 ISCC 원재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한농법을 적용했을 때의 ICC 원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적 부산물과 가공 부산물을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농업적 부산물일 경우에는 대한농법의 적용 여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공 부산물은 대한농법 적용 여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코프로덕트. 자, 좀 아까 제가 바이 프로덕트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코어 프로덕트입니다. 이 바이 프로덕트하고는 다릅니다. 바이 프로덕트 혹은 레지듀, 그러니까 부산물은 뭐였죠? 그 물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야 돼요. 어떤 공정이 그 물질을 굳이 만들기 위해서 공정을 적용한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목적은 다른 제품에 있었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부산물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코어 프로덕트, 부제품은 좀 다릅니다.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있으면, 프로덕트는 이제 이걸 이제 프라이머리 프로덕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단 주 제품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그것을 프로덕트라고 한다면, 코어 프로덕트는 뭐냐면 그 주제품과 함께 생산이 되는데 이때에는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자, 곡물을 가지고 어떤 기름을 생산한다. 식용유를 짠다. 그리고 어떤 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목적은 뭐죠? 기름이죠. 식용유입니다. 그러면 부산물이 나와요. 부산물 나오죠. 유박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박이라는 게 요즘 어떤 산업계, 특히 이제 농업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비료 대용 혹은 사료 원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 공장에서 기름을 주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이 유박을 하나의 부제품으로 간주하여 이 부제품의 퀄리티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유박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만족하고 성분이 만족해야 비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 쓰이겠죠. 이래서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제품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다른 사료 공장 등에 판매하는 새로운 제품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부제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물과 부제품의 차이는 목적하였느냐, 목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자, 우리가 어떤 공정을 가져올 때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덕트. 그 다음에 부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프로덕트. 자, 이 프로덕트와 코프로덕트는 의도한 것입니다. 그 공정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들도 발생하는 게 있어요. 바이 프로덕트, 레지듀라고 하는 부산물. 그 다음에 폐기물. 전혀 어떤 활용도가 없을 것 같았던 그 폐기물, 폐기해야 되도록 그렇게 보이는 그런 물질.
이렇게 웨이스트, 요 폐기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가지 부산물과 폐기물은 위에 두 가지와 다른 점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ISCC에서 원재료 기준에 적합한 것은 이 아래 두 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산물 혹은 폐기물의 정의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오염시키거나 일부러 어떤 변형을 가져오면 그것은 심각한 기준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류하는 그 표를 하나 좀, 표가 아니라 디시전 트리,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ICC 원재료 기준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요렇게 디시전 트리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공정에 그물질을 생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까? 예라면 이것은 제품 또는 부제품이 됩니다. 다음 질문. 그 물질이 폐기물로 간주되도록 일부러 변경하거나 오염시킨 바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yes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기만 행위이고 결정적인 부적합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경우 다음 질문으로 가면 그 물질이 폐기물이 되거나 폐기 예정이거나 법적으로 폐기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yes라면 이것은 폐기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꼭 굳이 이건 폐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서 자, 그런데 그 물질이 농업적 부산물입니까? 에서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이때는 농림수산업 부산물로 간주를 하고요. 자,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것은 가공부산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공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품, 부제품 있는데 이것은 ISCC 원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원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폐기물, 농림수산업 부산물, 가공부산물 요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ISCC 원재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